옛날에는 사람이 쇼핑을 하러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AI가 쇼핑을 하고 온다고요.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단순히 답을 찾아주는 연산 기계가 아니라 내 사고의 파트너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 있을 거다. 디지털이란 요소들이 화면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성능을 갖게 되면 인간들이 슈퍼맨으로 발전할 거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개인은 조직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나만의 질문을 제대로 잘 찾아내는 사람들은 AI라는 파도에 올라타서 AI 서핑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대답은 기계가 하는 거죠.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질문을 하셔야 된다. 안녕하세요. 경영혁신을 화두로 글 쓰고 책 쓰고 자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와버린 현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냉장고 이제 AI가 탑재가 되면요, 그 AI가 냉장고 안에 우유가 지금 다 떨어져 가네 주문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주인이 평소에 즐겨 먹던 그 우유를 연결돼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인근의 마트에 주문을 하는 거라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옛날에는 사람이 쇼핑을 하러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AI가 쇼핑을 하러 온다고요.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 영업 전략, 세일 전략 이런 것들이 과연 유효할까? 유효할까요? 유효할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예를 들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그런 스토리텔링,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광고 마케팅을 했다면 AI는 그런 정보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엔 고객들이 검색 엔진을 주로 활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색 엔진 결과 상단에 어떻게 하면 우리 브랜드가 노출될 수 있을까? 그게 또 마케팅의 중요한 초점이었는데 이제는 검색하지 않는다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초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 브랜드가 AI의 알고리즘에 어떻게 하면 상단에 노출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AI의 알고리즘에 픽 될 수 있을까? 왜 픽미 하는 것처럼 이제 AI의 알고리즘에 잘 픽업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의 주체가 바뀜에 따라 기업들의 마케팅, 기업들의 브랜딩, 기업들의 영업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AI가 검색해오는 그런 데이터의 형식에 우리가 만들어 온 데이터가 적합하냐. AI가 좋아하는 그런 데이터의 형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찾아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그 형식에 맞게끔 새롭게 배치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고요. AI가 인터넷 공간에 다양한 출처들을 검색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파악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많은 접점들을 제대로 잘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AI와의 접점이 없다면 그게 다 무용지물인 거죠. 그래서 내용면이라든가 형식면이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AI와의 접점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은요, 어떤 업종, 어떤 직종을 막론하고 모든 접점들이 다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HR 부서도 AI를 알아야 된다. 이제는 AI가 우리 직원들 대신에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마케팅도 예외가 아닐 것 같고 모든 직종들이 이제는 AI 없이는 일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고 봐야죠. 저도 엄청난 미래학자라거나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2050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파편적인 지식과 정보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제가 잘 취합을 해가지고 AI와 또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크게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미래가 좀 바뀌어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지능의 개념이 바뀔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50년 정도 되면 AI의 성능도 엄청나게 좋아질 때고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AI가 답변을 하는 수준이라면 그때쯤 되면 하나의 답변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요. AI가 양자 컴퓨팅과 함께 수천 개, 수만 개의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막 시뮬레이션 해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정답 이런 걸 찾는 형태가 아니고 AI와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이런 시뮬레이션들이 어떤 결과들을 미칠까, 그런 고민과 함께 그러면 리더인 나는 어떤 관점으로 이런 시나리오들을 선택해야 될까. 그래서 AI가 단순히 답을 찾아주는 연산 기계가 아니라 내 사고의 파트너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 있을 거다. 이런 말씀 하나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현실의 형태가 이제 바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디지털이란 게 화면 안에 들어 있잖아요.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 디지털이란 요소들이 화면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먼저 피지컬 AI 같은 것들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몸에 실체를 갖춘 AI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생겨날 테고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든지 간에 그 공간 자체가 디지털로 완전히 바뀔 거다라는 겁니다. 현실과 디지털이 융합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방에 있는데 내가 책을 읽겠다 그러면 내 뇌파를 이 디지털이 다양한 센서로 이걸 인식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읽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책 읽기에 좋은 조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조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책 읽기에 좋은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디지털화되어서 현실과 융합하는 거죠. 공간 자체가 완전히 디지털과 융합되는 이런 형태. 이게 이제 두 번째 변화의 키워드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AI나 디지털이 이렇게 엄청난 성능을 갖게 되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개인, 인간들이 슈퍼맨으로 발전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핵심 인재들이 기업이란 조직에서 자기만의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개인은 조직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조직에 구속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1인 기업가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고 이 사람들은 프로젝트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뭉쳤다가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로 일하는 방식이 바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의 역할이란 것도 옛날에는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해졌다면 이제는 그런 슈퍼맨 같은 인재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생태계에 얼마나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건강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는 게 매력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린 거죠. 뭐 있을 것 같다 정도가 아니고요. 아직 너무너무 많죠. AI라는 것 결국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 AI도 우리가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면 얘는 아무 일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주도권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 요리에 비유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이런 요리해 저런 요리해 그럼 AI가 꽤 괜찮은 그럴듯한 요리를 만들어 올 겁니다. 근데 어떤 요리를 만들면 좋을까? 그 생각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 그 기획은 누가 해야 되냐? 그 우리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집들이가 있기 때문에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들이에 참여할 사람들의 성향, 뭐 나이대, 성별, 뭐 이런 정도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리가 어떤 게 있지? 그러면 이런 요리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기획과 관련된 일들. 아까부터 이제 질문 설계라고도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역할은 당연히 인간의 역할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AI가 요리를 하겠죠? 그럼 그 요리를 그대로 우리 먹기만 할 거냐?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두 번째 역할이 필요한데요. AI가 만들어낸 출력값들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검증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AI는 우리가 주문한 그 주문을 기계적으로만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질문들을 제대로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요리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 AI의 왜 환각 효과, 뭐 할루시네이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판별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걸 잘 검증하셔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또 수정하시고 편집하시고 보완하셔야 된다. 그게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또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AI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요리들이 사실은 파편적이거든요. 이거 만들어줘 했을 때 이거 만들어내고 저거 만들어줘 했을 때 저거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어떤 전문적인 역량, 창의력, 상상력, 통찰력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요리랑 이 요리랑 이렇게 결합하면 뭔가 더 새로운 훨씬 더 괜찮은 요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죠. 기존에 산재에 있던 AI가 만들어낸 그런 가치들을 통섭의 관점으로 융합시켜내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들, 이런 것들이 인간만의 프리미엄, 휴먼 프리미엄이 아닐까 책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옛날에는 정답이 나침반이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답이 이거구나. 그 방향으로 이 길들을 찾아갔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세상이 이제 펼쳐질 거다.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AI라는 파도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AI라는 파도에 올라타서 아주 근사한 그리고 멋진 서핑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정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찾는 사람들은 AI의 파도에 이제 휩쓸려 갈 겁니다. 근데 나만의 질문을 제대로 잘 찾아내는 사람들은 AI를 오히려 즐길 수 있는 AI 서핑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대답은 누가 한다고요? 대답은 기계가 하는 거죠. AI가 하는 거죠.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질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이 질문 인간이란 분들 너무나 존경하고 그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인간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 질문 인간이라는 책을 쓴 거고요. 그래서 질문의 중요성, 기계는 대답하고 인간은 질문한다라는 요 한마디, 요거는 꼭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